안녕하세요. 닥터피셜 성형 리뷰의 닥터 S 성형외과 전문의 심정환입니다. 생기 있고 어려 보이고 입체적인 더 작아 보이는 얼굴형을 위해서 지방 이식과 필러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방 이식과 필러는 뭐가 다르지? 차이점을 잘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방 이식과 필러의 각각 장단점은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필러가 좋을지 지방 이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방 이식과 필러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방 이식은 허벅지 안쪽이나 바깥쪽, 복부와 같은 지방이 남는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 얼굴의 부족한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필러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 물질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방은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굴 많은 부위, 여러 부위에 주입하게 될 때는 많은 양을 넣어도 한 번에 수술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필러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생착된 지방은 자기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필러에 비해서는 오래 간다, 거의 평생 간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지방 이식의 단점으로는 지방을 뽑은 부위와 지방을 넣어준 부위에 붓기와 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는 두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필러는 간편함이 최대 장점입니다. 회복 기간이 길지 않고 적은 부위에 소량 주입할 때는 양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이 필요하고 많은 부위에 주입하게 될 때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지방 이식과는 달리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서 이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술과 수술은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위나 목적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이식이 더 좋을까요? 필러가 더 좋을까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한 시술이나 수술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환자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추천드릴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얼굴 라인을 살리거나 얼굴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줄 때는 유지 기간도 길고 자연스럽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는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필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가 얇은 부위. 피부가 얇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이식하게 되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비쳐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부가 얇은 애교살, 눈밑, 입술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일 부위. 단일 부위에는 필러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필러를 더 추천드리는데요. 딱 팔자, 턱끝 이렇게 한 부위만 교정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필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일 부위임에도 필러보다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인데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넓어서 들어가는 양이 많기도 하고 생착률이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보다는 지방 이식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시술과 수술에는 부작용이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석회와 비대칭 현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얼굴 부위마다 지방이 생착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이마에는 생착이 잘 되었는데 왼쪽 이마에는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이마만 뻥긋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현상이고, 또 2차 지방 이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위를 보충해서 양착 대칭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석회화입니다. 석회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식된 지방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그 혈관에서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지방이 죽게 되고, 죽게 된 지방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석회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음주나 흡연은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절대 금지해야 하고요. 지방을 너무 과주입하게 되면 가운데 부위까지 혈관이 자라 들어오지 못해서 석회화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과주입은 피해 주시고 지방을 층층이 주입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필러는 부작용이 없나요?
아닙니다. 필러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혹시 필러 맞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필러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증상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필러의 부작용, 지연성 면역 반응인데요. 자가 조직이 아닌 외부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보통은 면역 체계로 인해 수일 내에 회복합니다. 하지만 심하면 염증으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필러를 이루는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점성이 전혀 없고 묽기 때문에 히알루론산만 주입하게 되면 봉긋하게 볼륨을 유지하지 못하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서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자 각효를 시키게 돼요. 분자 각효란 분자들을 쫀쫀하게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각효 물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인공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히알라제로 녹여도 녹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각효 물질과 각효 과정은 각 필러 회사마다 특허 기술이 있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효 후 이 각효 물질들을 얼마나 잘 씻어내는지가 부작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필러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히알루론산이 아닌 다른 물질이 포함될수록 부작용은 커지게 됩니다. 칼슘 필러나 콜라겐 필러 같은 반연고 필러는 이런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필러를 맞은 후 지방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반대로 지방 이식 후 필러를 맞을 수 있나요? 얼굴에 필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지방 이식을 받을 때에는 필러를 제거한 후에 지방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필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지방 이식을 받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결과 예측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이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필러를 제거한 후에 지방 이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거가 용이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방 이식 후에 필러를 맞고 싶은 경우에는 지방이 완전히 생착된 3개월 이후에 필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든 과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나에게 잘 맞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